너무 순진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쑥맥 또는 쑥맥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쑥맥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쑥맥, 가끔 들어본 말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인지는 알지만 글쎄요,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식물다큐TV에서 쑥맥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면, 쑥맥이라는 단어는 식물과 연관되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콩과 보리도 구분 못하는 쑥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5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단어 중 쑥맥이라는 단어를 골라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식물과 관련되어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쑥맥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사리 분별을 못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쑥맥의 원래 뜻은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요즘에 와서는 뜻이 약간 변하여 너무 순진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컬으며, 쑥맥이라는 표현은 숭맥이라는 말을 청각적으로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된소리화된 것으로 정확한 표현은 숭맥이라고 해야 옳다고 합니다. 그럼 숭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일까 알아보겠습니다. 숭맥은 한문의 콩숙자와 보리맥자를 합친 한자어로 원뜻은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하는 어리숙한 사람을 뜻합니다. 구독자분들께 콩과 보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무슨 소리냐고 살짝 역정을 내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먹는 콩과 보리가 아닌 자랄 때의 새싹을 놓고 구분하라고 하면 구분 못하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숭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유래는 중국의 고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오래된 춘추좌전이라는 책의 내용에는 주자유영 이무해 숭맥지불능변이라는 글이 나오는데, 해석해보면 주자에게는 형이 있는데 동생과 달리 사람 됨됨이가 똑똑하지 못하여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였다라고 쓰인 데서 유래되었으며,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한다는 숭맥불변에서 숭맥으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자는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의 27대 군주, 즉 왕이 된 사람으로 그의 형은 동생과 달리 똑똑하지 못하여 동생인 주자가 콩과 보리를 방바닥에 쏟아놓고 크기와 생김새 등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나 끝내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숭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콩과 보리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은 콩과로 한국과 중국이 원산지인 한해살이 초본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콩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작물로 취급되며 주요 성분은 단백질 37%, 탄수화물 30%, 지방 18%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콩을 날것으로 먹으면 거의 소화가 되지 않지만 익혀 먹으면 65%가 소화가 된다고 하며, 콩으로 만든 두부는 95%, 된장은 80%가 소화 및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콩은 다양한 먹거리로 활용되는데 두부, 된장, 간장, 청국장, 콩자반 등은 세계 어느 민족도 흉내낼 수 없는 과학적이고 신비로운 우리나라만의 가공 기술이며, 세계적으로는 천여 가지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콩은 몸에 좋은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어 체중 감량, 골밀도 증강, 암 발병률 감소, 혈당 억제, 비만 체질 개선, 치매 방지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콩의 원산지가 한국과 중국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나라와 중국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콩 생산국 1, 2위를 다투었는데 지금은 미국과 브라질이 1, 2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표적인 콩 수입국으로 전락했는데 그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는 수입산 콩에 밀려 재래종 콩이 사라지고 또한 재배하는 양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던 일제강점기 시절인 1910년경 미국인 로버트 무즈가 우리나라에서 수집해간 콩, 깨, 수수, 기장 등 우리나라의 토종종자 315종 6060점을 채집해 갔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콩은 3824점으로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콩을 이용하여 다수학 품종으로 개량을 하여 많은 콩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콩을 우리가 역수입하여 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마음이 너무 무겁고 씁쓸하기만 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리입니다. 보리는 화분과 한 해살이 또는 두 해살이 초본류로 중국, 터키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는 선사시대부터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보리는 세계 4대 작물 중 하나이고 쌀, 보리, 조, 콩, 기장을 말하는 오곡 중의 하나로서 지금은 많이 먹지는 않지만 쌀이 흔치 않았던 1970년대까지 밥을 지어 먹었던 주요 식량으로 나이를 먹은 세대에서는 아련한 추억이 서려있는 곡식입니다. 보리의 주요 성분은 탄수화물 75%, 단백질 10%, 지방이 0.5%에 그 외에 섬유질, 회분, 비타민, 무기질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곡물에 비해 섬유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배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리는 쌀보리와 겉보리 두 종류가 있는데 쌀보리는 쌀과 같이 밥을 해도 먹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겉보리는 단단하여 한번 삶아 무르게 한 다음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한번 밥을 해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배고픈 어린 시절 한번 삶아 채반에 널어놓은 겉보리를 한 움큼 집어 먹으면 잘 씹히지 않고 입안에서 보리가 굴러다니던 기억은 지금도 아련한 추억으로 나오며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을에 추수한 식량이 다 떨어지는 이른 봄철이면 춘궁기 즉 보릿고개라 하여 보리 수확기까지 양식이 떨어지는 농가가 많았는데 요즘은 쌀이 풍족해지고 끼니 걱정이 없는 시절이 되어 보릿고개라는 말은 노래 가사에나 나오는 잊혀져가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콩과 보리도 구분 못하는 쑥맥이라는 주제로 쑥맥의 유래와 쑥맥에 들어있는 콩과 보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쑥맥이라는 단어에 그 많은 곡식 중에 왜 하필 콩과 보리를 지칭하였을까 생각해보면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들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먹거리이고 삶의 일부이며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콩과 보리를 등장시킴으로써 어리석음을 강조하기 위해 고사에 인용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콩과 보리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